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규탄을 합니다. 또다시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무조건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규탄을 합니다. 특정 사건을 조사하고 선원들 진술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것은 빼버렸고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저는 수사했다고 봅니다. 피사공무원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피살된 필수 공무원 아들입니다. 아버지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20살의 봄날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제 아버지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태극기를 직접 사오시고 국경일마다 일찍 일어나 직접 국기를 개항하시는 애국심이 있는 분이셨고 물에 빠진 어민을 구하셔서 표창장도 받으셨지만 정작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사망한 공무원이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던 그 피살 공무원이 굳이 저체온증으로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바다에 월북하겠다고, 특히 잠수복을 입지 않고 월북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종된 위치가 월북할 위치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배는, 무궁화 10호 배는 서해를 어디든지 다니면서 NLL 근처도 사실 다닙니다. 근데 위치가 대연풍도 그 밑에 남쪽에 소연풍도가 있고 그 남쪽에서 실종됐습니다. 왜 굳이 거기서 월북할 사람이 거기서 실종될 이유가 없죠. 결정하게 된 심경의 어떤 변화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 현 정부에서 월북의 증거가 없다, 그 전에 그 수사 결과를 번복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숨을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당당하게 이제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드셨던 생각이나 감정? 일단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지난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서러움이 이제 북받치고 일단 뭐 남편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거죠. 제 생각이 많이 나죠. 어떻게 보내셨는지. 솔직히 뭐 한 번도 마음도 꿇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없는 사람이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남편의 물론 사망한 남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미래 명예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고 여기까지 왔죠. 이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실 이렇게 발표가 좀 이렇게 바뀌게 된 2021년 9월 추석쯤 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님 아니셨지만 당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 주셔서 대통령이 되고 취임을 하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저희 그 남편 사건 먼저 조사를 해서 진실규명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죠. 네. 그때가 원래는 그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고 계실 때라서 제가 경남에 사니까 양산에 사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냥 올라가시면서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못 뵙고 간다고 하시면서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남편 사건 먼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주겠다 약속을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대통령이 되시기를 되게 기다렸었죠.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예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녀분께서는 아예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됐다고. 이제 사망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아빠의 사망에 대해서는 알렸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 같은 거는 말을 안 했죠. 이제 3학년인데 굳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솔직히 딸한테 아빠가 총 맞아서 사망했다 이런 일 어떻게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자진얼룩이 아니라는 거를 피해자 측에서 좀 입증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저는 그 말에 차 업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월북이라면서요. 그 월북이라는 증거를 내밀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때도 완전히 뭐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완전히 인권을 짓밟고 월북했으니 사살해도 된다 이런 식의 망언을 퍼붓고 하더니 그것이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또다시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그 아내분께서 생각하시는 평소 고인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 채무적인 부분을 들어서 월북을 했다 하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까 제 아들 편지도 있었지만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가까운 곳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집에 올 때마다 들여다보고 하는 효자이기도 하고요. 그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직장분들도 동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본인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중국 어선들 단속하면서도 많이 다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앞에 좀 오지랖으로 나서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해요, 뭐든지. 물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도박을 한 거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 잠깐의 도박으로 해서 그 남편의 47년의 인생을 모든 걸 그 한순간으로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